안녕하세요. 퉁치이탈리아에 다시 보고 싶은 영화 71번째 조금 다르게 인트로 가볼게요. 유머레스크. 예, 말 그대로 따라라라라라리라라라리라라라라리라라라라라 드보르작의 소야곡. 근데 이 소야곡이라고 제목을 유머레스크라고 안 하고 소야곡으로 한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존 가필드하고 존 크로퍼드의 치명적인 사랑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 영화는 1946년 진 네글레스코라는 원래 그 루마니아 출신이죠. 그래서 그 와서 여러 영화를 찍는데 그다지 이제 엄청난 감독이라기보다 나름대로 음악적 감성은 넘치는 그런 감독이에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백만장자와 결혼하는 법, 멀로하고 바코, 로렌 바코라고 그다음에 베티 그레이블 나왔던 영화죠. 이 영화는 그 어린 시절 너무나 평범한 식료품 가게를 갖고 있는 아버지 아래서 자란 폴 보레이라는 꼬마 시절 다른 아이들은 이제 생일 선물로 야구 방망이 뭐 이런 걸 원하는데 이 폴은 그 바이올린을 사달라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말도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예산이 1달러 조금 넘는데 이거 8달러고 그러니까 뭐 다른 이유를 들어서 해서 거절을 합니다. 그걸 이제 어머니가 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는데 어떠냐면 원래 그 우편 배달부는 배를 2번 울린다. 거기에서도 보셨듯이 상당히 강인하면서 자기 고집이 세 보이는 거기에 극단적인 역할입니다. 자기의 음악 세계가 인생의 그 모든 부분에 있고 거기에서 자기의 어떤 자만과 개성과 그리고 그쪽에만 완전히 그 뭐야 보고 있는 거죠. 시선 자체가.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후원자 겸 어떻게 보면 그 세 번째 결혼을 한 유부녀가 있습니다. 그 치명적인 또 알코올릭이기도 하고요. 그 여자가 바로 이제 존 크로퍼드가 분한 헬렌 라이트라는 여인이고요. 그 여인으로부터 이제 또 치명적인 사랑을 받게 되죠. 그 안에서 바이올린에 너무 몰두해 있으니까 그 나머지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거기서 불운한 사랑을 할 수밖에 없죠. 헬렌 라이트는.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영화고요. 그 안에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주인공이다 보니까 일상적인 그냥 음악을 잠깐 스쳐가는 정도의 영화가 아니고요. 음악이 그 안에 완전히 그 들어있는 영화입니다. 아마 이 영화 정도로 음악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클래식 음악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바이올리니스트 연주 자체도 실질적으로 아이작 스턴의 젊은 시절 연주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 연주 자체도 좋고요. 그 안에서 뭐 그리고 또 여기 오스카 레반트라고 그 폴 보레이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공이 존 가필드의 친구 역으로 나오는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그 역시 전문 피아니스트고요. 오스카 레반트 뭐 유명한 그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겸 영화에도 많이 출연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도 피아노 많이 칩니다. 뭐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부터 뭐 쇼팽 에뛰드부터 해서 그리고 그 폴 보레이 같은 경우에는 뭘까요? 그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부터 해서 다 소품들식으로 연주를 하지만 연주가 왕벌의 비행, 림스키 코르차코프부터 지고이네르 바이젠부터 그리고 여기 드보르작의 유머레스크가 제목이니까 유머레스크부터 해서 정말로 많은 그 클래식 그 레파토리를 비에니아 스키의 그 바이올린 협주곡 2번까지 너무나 많은 클래식 팬으로 봤을 때도 너무 그 즐거운 영화 중에 하나인데 저는 여기서 또 눈여겨보는 게 바에 들어가서 이 우리의 헬렌 라이트가 알코올 중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즈 바에 들어가서 그 술을 마시는 장면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술도 어떻게 마시냐면 아주 둥글게 그 말려서 생긴 그 잔에다가 항상 이렇게 웜 시키면서 이렇게 돌려서 마시는 장면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안에서 그냥 그 술만 마시냐 거기에 때때로 이제 재즈 싱어 여기서는 팩 라센트라라고 예전에
아나운서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송에서 노래를 많이 했던 전문 가수가 또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하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음악들이 여러 그 예전에 재즈 스탠다드 넘버 중에서 특히 그 콜 포터의 노래 중에서 What is this thing called love? 해서 사랑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어떤 그 노래도 있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저는 여기서 이제 최고의 장면으로 꼽는 장면이 저는 이 바씬 자체를 잊을 수가 없는데 여기서 이제 바로 거신의 Embrace me, my sweet embraceable you 이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여주면서 드리면서 인트로를 좀 시작하고 싶네요. 근데 지금 보면 이 장면의 연결됨도 저는 너무 좋고요. 바로 전에 전화를 한 겁니다. 누가 전화를 했냐면 폴 보레이. 그러니까 존 가필드가 전화를 한 거죠. 조앤 크로포드 어디 있냐? 다시 말해서 그 헬렌 라이츠 지금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 밤중에 나도 몰라. 그러면서 지금 이 전화기 옆에 있는 인물은 바로 이제 그 피아니스트인 오스카 레반트, 여기서는 시드 제퍼스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옆에 담배 연기가 담배 꽁초가 가득하죠. 늘 담배를 피면서 피아노를 치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술가의 어떤 삶, 여기에서 넘어가서 여기 이 영화는 예술가의 삶하고 그 한 여인의 그 사랑하고 치명적인 사랑하고 겹쳐짐이 잘 안 되는 영화잖아요. 그런데 이게 폴 보레이의 어떤 담배 연기는 아니지만 담배 그 뭐야 꽁초는 아니지만 이 장면에서 바로 술에서 알코올에 완전히 이제 취해서 절망하는 그 존 크로퍼드의 그 장면으로 넘어가는 이 장면이 꽤 매력적입니다. 그러면서 음악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Unbraceable You. 네. 그리고 이 잔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잔이 이렇게 그 아주 빛을 바르면서 저렇게 등장을 하면서 잔을 닦으면서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는 Embrace me, you're a place of you 이렇게 들어가죠. 네, 그러면서 돌면서 따라 부릅니다. 이 부분 좋죠. Just one look at you. 당신을 보기만 하면 My heart grows tipsy in me. 내 마음은 어지러워져요. You and you alone. 당신이라는 사람은 Bring out the gypsy in me. 날 방황하게 만들어요. 자, 들어볼까요? 네. And you alone bring out the gypsy in me.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부분이 절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I love all the many charms about you. 당신의 수많은 매력을 사랑해. Above all, 그 무엇보다도 I want my arm about you. 그 무엇보다도 당신을 품에 안고 싶어. 이 부분 그 다음에 Don't be a naughty baby. 이 부분 안 나오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수많은 매력을 사랑해. 그 무엇보다도 당신을 품에 안고 싶어. 이 부분 볼까요? Many charms above all.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아 노래 저거 그만할 수 없냐. Ask her to stop, Teddy. She's annoying, Mrs. Wright. No offense, I hope, Daddy. No offense, Mrs. Wright. No.
그러면서 그 전 대사에 차라리 가수 말고 트롬본으로 저거를 불게 하면 어때요? 이런 어떤 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영화에서 그 제일 아름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영화는 아마 뭐 유튜브 같은 데도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씬 장면 너무 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알코올 중독자면서 완전히 그 사랑에 절망하는 여인의 느낌을 이렇게 잘 보여준 장면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영화로 나중에 이제 또 이 장면이 나올 때가 있겠죠. 그러면 자, 오늘의 영화 이제 간단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봐야죠. 자, 동시이탈리아에 다시 보고 싶은 영화 진 네글라스코 감독이고요. 1946년 영화고 파니 허스트. 1946년 어때요? 46년 영화들 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전쟁이 바로 끝나고 바로 보면 전쟁의 그런 어떤 뒤에 그런 느낌도 좀 있고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는 1920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영화 말고 프랑크 보자즈 감독의 영화로 만들어졌었는데 그걸 다시 46년에 다시 리메이크한 겁니다. 클리포드 오데시라는 시나리오 작가고요. 그 다음에 어네스트 할러, 프렌치 왁스만. 너무 유명하죠? 어네스트 할러 기억나십니까? 너무나 그 대표적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부터 밀드라드 피어스 역시 존 크로포드가 나왔던 영화죠. 그리고 안소니만의 서부의 사나이 제 그 동영상에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프란치 왁스만 뭐 이제 여러분 너무 레베카, 필라델피아 스토리, 투 헤브 헤브 나 살인 전화, 분노의 여신, 젊은이의 양지 히치콕의 2창까지 상당히 많은 작품을 제가 다뤘죠. 그 중에서 존 크로포드 여기서 그 헬렌 라이트라고 아주 부유한 그 여인으로 나와서 후원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빅터 라이트라고 있는데 남편은 아주 친절하면서 아주 댄디 같은 사람이고요. 근데 나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벌써 세 번째 결혼이니까 남편은 이 헬렌의 모든 그 남성 관계의 자유분방함을 그냥 넘기는 그런 남자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존 가필드, 폴 보레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엄청나게 그 미래를 향해서 본인의 음악만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뭐랄까 엄청난 자존감을 가진 남자죠. 그 다음에 오스카 레반트, 시드 제퍼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피아니스트 역으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존 챈들러, 지나는 첼리스트로 해서 어린 시절부터 같이 음악 학교에서 했지만 결국은 폴 보레이를 사랑하는데 저 헬렌 라이트가 나타나니까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러면 루스 넬슨 여기서 에스더 보레이 어머니 역으로 나옵니다. 보레이의. 그리고 루디 보레이 아버지죠. 제이 캐롤 내쉬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는데요. 제이 캐롤 내쉬라고 아버지 역할을 하는 분은 뭐 에드워드 드미트리 감독의 영화에도 나오고요. Behind the Rising Sun이라는 영화 그리고 리오 그란데에서도 나옵니다. 근데 어머니 역을 하는 이 루스 넬슨 생각보다 개선문 언젠가 제가 개선문을 다룰 테니까 그때 한번 또 만나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조앤 챈들러의 진아 역 배우는 생각보다 그 경력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예전에 그 메카시에서 공산주의자 이렇게 막 밝혀내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때 다 이렇게 우리 주인공 존 가필드도 그렇고 그리고 그 여기 조앤 챈들러도 그렇고 상당히 그 경력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손상이 오게 되는 대표적인 그 배우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정도 하면서 저는 이제 그 1부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2부에서 본격적으로 영화에 들어가면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